우선 우리가 시작할 때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하고 갈게요. 나스닥 선물 지수가 0.27% 정도 찍혀있어요. 이따 우리가 장 시작할 때 30분 정도에는 어느 가격에 좀 찍혀있는지 요걸 좀 보고 대응을 하고요. 결국 저는 이걸 좀 시작점으로 봐요. 그래서 장 출발하기 전에는 나스닥 선물 지수를 좀 봐놓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장 시작하고 나서의 어떤 지수 움직임, 지수의 어떤 방향성을 본다. 그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월요일날 요거 한번 얘기 드렸었죠. 우리 한번 요건 싹 한번 복기를 한번 해야 됩니다. 복기를 해야 돼요. 네. 지난주 주말에요.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됐습니다. 맞죠? 그때 얘기 드렸던 게 스탠다드 푸어스, 그리고 피치,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게 무디스였다. 요 얘기를 드렸었고요. 단기적으로 악재 이기는 하나, 그죠? 악재 이기는 하나. 그래도 이미 지수에는 프라이싱이 되어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봉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대단한 하락빔이 나왔던 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제 보시면 음봉이 조금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단기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두느냐의 차이도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 어제 나왔던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미국 국채 입찰 경쟁률이라고 할까요? 입찰률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입찰률이 평균치보다 낮았다. 낮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어제 나스닥 지수를 하방으로 끌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지수의 흐름을 계속 좀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자려고는 하는데, 이게 습관이 좀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 한 11시 반까지는 나스닥 흐름을 좀 보는 편이에요. 가끔 또 제가 적극적으로 할 때는 월목 빼고도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어제 분명 엔비디아가 이런 흐름이었어요. 한 마이너스 0.5% 갔다가 어떻게 됐냐? 플러스 2.0%, 2.5인가요? 2%까지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마이너스 2%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요 이유가 뭐였는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 잠시만요. 2.25까지 갔어요. 2.25까지 갔다가 1.92로 엔비디아가 마감을 했습니다. 좀 드라마틱했죠? 드라마틱. 네. 근데 이게 왜 그랬냐? 이게 왜 그랬냐면 요거였습니다. 미국 국채 입찰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요것도 한번 기초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국채, 여러분들도 이거를 꼭 아세요. 이거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흔싸귀비. 예, 여기에 중요한 경제적 포인트는요,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희소성. 흔싸기는 뭐예요? 흔해지면요, 싸집니다. 그죠? 근데 귀하면요, 비싸집니다. 네. 이게 흔싸기비라고도 표현들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바꿔보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입니다. 공급의 논리. 여러분들, 갑자기 어디서 커피 가격이, 원두 가격이 폭등을 했대요. 날씨, 경작이 안 좋아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커피 가격 인상하죠. 그렇죠? 또 우리가 이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난번 얘기 연속성상으로 코로나 때요. 뭐 했어요? 다들 그냥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쳤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그거 뭐였어요? 화폐 뿌리는 거였습니다. 화폐를 뿌렸어요, 막. 그럼 뭐죠? 이 논리에 의해서 화폐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흔해지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화폐의 가치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화폐의 반대가 뭐겠죠? 반대에 서 있는 게 자산, 아니면 물건 가격이요.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물건 가격이 그대로 간다면 더 많은 화폐를 지불해야만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맞죠? 그쵸?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물가가 막 높아졌어요. 코로나 때. 물가가 높아지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거였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뭐가 됩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죠. 금리 인상하면 뭐가 되죠? 대출, 일례로 여러분들 대출 안 받으실 거잖아요. 대출 못 받잖아요, 고금리에서.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고 물가가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는 이런 메커니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화폐의 논리.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스토리를 풀어내느냐? 이 얘기를 드리려고요. 이 얘기. 국채 입찰률이 평균치보다 낮았다. 그러면 국채가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국채의 가격은요? 국채 가격은
인기가 없으니까 싸지겠죠. 그렇죠? 싸지겠죠. 그렇죠? 근데 국채 가격과요, 국채 금리는 반대입니다. 인기가 없으니까 금리를 많이 줘야겠죠. 여러분들 채권 사는데 국채가 인기가 없어요. 그러면 금리를 더 줘서라도 국채를 수요를 사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미국 30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디까지 올랐어요? 어디까지? 4.5까지 올랐습니다. 4.5%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4.5%까지. 제 얘기대로 갔는지 한번 볼까요?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에서 국채 10년물 금리 검색을 해보면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하향 안정화 됐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국채가 인기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 증시가, 미국 경제가 살짝 뭔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지난번 신용등급에 이어서 국채까지 인기가 없어지니까 좀 우려감이 좀 커지는 거죠. 이럴 때마다 항상 타격을 받았었던 건 기술주였습니다. 기술주들.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나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알파벳, 그러니까 알파벳을 빼고는 다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포인트도 볼까요? 알파벳은 왜 안 빠졌을까요? 알파벳은 뭐죠, 여러분들? 구글이요, 구글. 구글의 모회사가 알파벳입니다. 네. 구글 하면 뭐 생각나세요? 네, 유튜브. 유튜브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구글에서 나온 생성형 AI 에이전트, 이거 뭔지 아세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 네, 제미나이. 요게 굉장히 우리 샘 올트먼의 오픈 AI만큼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다 빠졌지만 요 녀석 하나만 잘 버텨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감을 했고, 오늘도 지금 잠깐 보면 시총 상위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흥조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려워요. 매매하기는 조금 명확한 방향성이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막 섞여있죠. 보시면 잠깐만요. 네, 마우스가 어디 갔니? 네, 보시면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 들어오는 불들인데요. 네, 요 형님 좋죠. 알파벳 형님. 그래도 엔비디아도 한 0.4%, 애플이 영 힘을 못 씁니다. 네, 영 힘을 못 쓰고, 나머지 기술주들은 조금 조정이고요. 요건 좀 다시 해야겠구나. 잠시만요. 다시 제가 한번 캡처 좀 할게요. 요거 제가 미국 전체를 해놓은 거여가지고 분위기는 좋네요. 네. 브로드컴, 테슬라, 애플, 요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다 지금 빨간불을 좀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불을. 그래서 우선 이 부분들이 지금 프리장 지수 선물에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차차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우선 긍정적으로 좀 보고요. 왜냐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이.